미사는 몰랐겠지만 와타루는 이미 미사를 수년째 보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풋풋한 대학생 시절, 와타루는 한 여성이 심각한 얼굴로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하죠.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을까 싶어 다가가서 말을 거는데요. 大丈夫ですか体調悪いですか 하지만 미사가 걱정하는 건 작은 거북이. 여름방학 동안 연못이 말라 거북이가 죽게 될지 걱정하고 있었죠. 보통 남자 같으면 이런 여자 곁에는 안 가야 맞는 건데 그 옆에 앉아서 공감하는 와타루도 정상은 아닙니다. ああ確かに 그렇게 특이한 여자 한번 만났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슨 개나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이름을 만들었네. おはよう亀吉朝ごはん食べた 고양이한테 물릴까 경호원도 해주고 말이죠. いていて 그런데 와타루 눈에는 이런 미사가 순수하고 귀엽게 보였나 봅니다. これオレンジかな困った 그렇게 거북이 돌보는 미사를 보며 대학생활을 보낸 와타루였는데요. 사실 와타루의 꿈은 연구자였는데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기에 그 꿈은 다음 생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교정을 떠나는 와타루였는데 순간 어딘가로 미친듯이 뛰어가는 미사를 만납니다. ごめんなさいすいません 아마 와타루는 언젠가 미사에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나봐요. 평소 루틴이라면 연못에 있는 카메키치 보러 가야 하는데 심각한 얼굴로 버스를 타고 가는 미사를 본 거죠. 와타루가 미사를 본 그날은 사실 미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미사. 亀吉 그런데 연못은 말라 있었고 카메키치는 보이지 않았죠.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친구가 없었던 미사였잖아요. 대학에 와서도 미사에게는 친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말동무는 작은 거북이 카메키치 뿐이었죠. 그런데 그 거북이가 사라졌으니 소중한 아버지와 말동무를 모두 잃은 미사는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미사의 눈에 보이는 메모. 카메키치를 데리고 간 사람은 와타루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와타루는 애지중지 이름도 안 바꾸고 카메키치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おはよう亀吉 재밌는 건 와타루는 사실 미사 곁에 늘 있었다는 거죠. 미사의 인생 시나리오에 자신은 이름 없는 엑스트라였다고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진짜 많이 마주쳤어요. 彼女の人生のシナリオがあったら僕は役名もないエキストラただの学生 A 面接官 B 上司 C セリフもない画面の端のエキストラ 와, 그런데 이 정도면 와타루도 좀 심각한데? 미사한테 마음이 있었다면 한 번 정도는 말을 건네볼 만도 한데 말이죠. 핑계거리도 있잖아요. 안녕, 나 기억하지? 그때 대학생 때 왜 그 연못. 그리고 미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내가 카메키치 지금까지 키우고 있어. 와,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건데 와타루는 아마 극강의 아이 성향이었나 봅니다. 이런 와타루를 하늘도 답답해했는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주죠. 彼女は突然飛び込んできたそのスカーフ似合ってませんよ 우리 와타루 당황하면 막말하는 스타일인가 보네. 그렇게 2화의 시작은 미사와 와타루의 인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국 버전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었죠. 유지혁은 대학생 시절 길고양이를 돌보던 강지원의 따뜻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일본 버전과 똑같이 그 고양이를 지혁이 키우고 있었죠. 한국 정서에서는 거북이를 돌보는 게 좀 이상하긴 하겠죠. 그러면 왜 일본 버전에서는 고양이가 아니라 거북이였을까요? 재미로 생각해보면 일본은 개보다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나라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왔겠지만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5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와타루가 30대가 된 지금까지 잘 키울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거북이가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거북이 에피소드 알고 계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미사를 바라봤던 와타루였는데 만나자마자 막말하고 손 화상 입고 네 주위 사람은 다 쓰레기다 이러고 말았으니 첫 화에서 와타루 표정이 왜 썩어 있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失礼なこと言って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こちらこそ 안기로 감독이 연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순간순간 보이는 연출 센스가 좋더라고요. 와타루는 오랫동안 미사에게 자기는 마치 포커스가 나간 엑스트라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사가 자기를 알게 됐고 새로운 전개가 시작됐다고 말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와타루의 출근길을 보여주는데 おはようございます
포커스가 나가 있는 와타루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와타루가 선명하게 보이는 연출을 썼습니다. 이제부터 미사의 인생에 와타루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다. 이 표현을 카메라 포커스로 딱 해결하잖아요. 멋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불편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미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레이나였죠. 미사는 토모야 같은 놈이랑 이어져야 자기가 내려다보면서 평생 밟을 수 있는데 와타루 같은 멋진 남자랑 혹시라도 이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굳이 큰 소리로 와타루를 금수저라고 표현하고 그런 금수저를 미사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것처럼 레이나가 말합니다. ねえ、いつの間に知り合ったの？御曹司と挨拶交わす仲なんだ。 그제야 미사는 와타루가 사장 아들인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레이나가 미사를 경계하고 있을 때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江坂さん、見積もり書どうなってますか？ 한국판에서도 사이다 역할을 했던 유이현이었죠. 일본판에서는 스즈키 미쿠로 나오는데요. 설정은 한국판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미쿠 때문에 상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은 레이나는 누가 봐도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돌아가죠. 江坂さん、約束は守ってあげてね。はーい、気をつけます。 그런 와중에 잊고 있었던 토모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결혼식장을 잔뜩 서치하면서 혼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반지 주면서 프로포즈까지 했잖아요. 그땐 왜 이 인간을 좋아했던 걸까? 그리고 한국판에서 카타르시스를 줬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동창회에서 강지원의 변신과 상견례에서 시어머니를 향한 지원의 속 시원한 복수였죠. 그래서 일본판에서는 특히 시어머니가 어떤 캐릭터일까 엄청 궁금했거든요. 家事をサボる言い訳にはなりませんから産婦人科の診断書をいただけご両親のいないお嬢さんは 일단 엄청 킹받는 외모와 말투는 탑재했습니다. 일본이 또 이런 개그 캐릭터를 잘 만들기도 하고 상황을 재밌게 잘 표현하잖아요. 한국 연출진을 만났을 땐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사는 인생 2회차를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너도나도 대리소원을 빌었죠.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일단 코인을 사라고요. ドルキスコインっていうのがあって一般人は買えないんだけど騙されて全財産失うし。 일본판도 토모야가 코인에 손을 댔다는 설정이 나오네요. 어쨌든 미사는 이제부터 토모야와 레이나를 이어줘야 합니다. この二人、どうしたら結婚させられる？ 아까 있었던 미쿠와 스미요시 상사와의 일을 토모야한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걸 봐선 아예 가망이 없어 보이진 않는데요. 하지만 현재 레이나에겐 약혼자가 있는 상태죠. 광고회사에 다니는 잘 나가는 고스펙의 남친, 그 남자와 토모야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미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레이나 약혼자는 바람을 피고 레이나는 몇 달 동안 난리를 친 끝에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차이게 됩니다. 그 전에 미사는 사건 하나를 막아야 하는데요. 스미요시 대리한테 양심을 품은 레이나가 새 옷을 뽑은 스미요시 대리한테 카레를 엎어버리거든요. 이제 뭐 하나라도 레이나와 토모야한테 좋은 걸 주기 싫죠. 미사는 스미요시 대리에게 다가가는 레이나의 앞을 일부러 막아섰고 과거 스미요시에게 뿌려졌던 음식은 토모야한테 날아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미사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미사의 운명도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落ちるかななんで？ 더러워진 양복을 양심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사한테 쓱 꺼내고 세탁을 해오라는 토모야인데요. 이제 과거의 미사가 아니죠. 自分のスーツでしょ？言えた。言いたいこと言ってやった。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미사의 모습도 지켜보는 와타루인데요. 자꾸 미사 뒤에 나타나니까 좀 무서운데? 그리고 드디어 미사와 미쿠가 만나게 됩니다. ちょっと緊急事態でして。もしかして。 화장실에서 여성용품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레이나가 무시를 해버렸죠. 그래서 레이나는 이 둘의 공동의 적이 돼버립니다. 희영 같은 경우에 완전 극2 성향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텐션이 엄청 높았는데 미쿠 같은 경우엔 생각보다 목소리 톤이 낮더라고요. 神戸さんは私の恩人です恩は必ず返します 일본 드라마에선 보통 하이톤의 조연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정상적인 톤이라 조금 의아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미사와 절친이 될 거니까 그땐 또 어떤 텐션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봅니다. 미사는 아빠와의 추억이 있는 단골 카페로 가는데 놀랍게도 거기엔 와타루가 앉아 있었죠. お友達
ちだったのね 센스 있는 사장님이 굳이 합석도 시켜주시고 둘은 회사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금수저라고 했지만 와타루는 누구보다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하면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화과자를 좋아하는 취향도 둘은 같았죠. 그렇게 교토에 있는 카페까지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날은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사한테 말도 안 해주고 레이나가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동창회.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가서 부끄러웠는데 화장실에서 동창들이 뒷담화하는 걸 미사가 들어버리죠. 역시 왕따 시키는 연기는 일본이 최강이긴 합니다. なんでねなんだなと友達やっとんがやろあんなひどいことしとったがにさ 한국판에선 지원의 첫사랑 백은호가 멋있게 등장하고 이후에 오유라 같은 캐릭터들도 비중 있게 등장하잖아요. 사실 연기로 호평을 받지 못했는데요. 10부작인 일본판에서는 이 둘의 분량이 확 줄어듭니다. 오유라 역은 아예 없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깔끔하고 빠른 전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찬성. 미사랑 타나베는 고등학교 시절 꽤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또 레이나가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田辺優斗って女子から肝がられてんだよね 그리고 그때부터 반 친구들이 미사를 무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따돌림 연기는 일본이 최고. ぼっちで食べて窓開けようとしたらぶつかってしもた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건 또한 레이나의 작품이 분명합니다. 이제 미사는 더 이상 본인 인생에서 레이나의 흔적이 남지 않게 하죠. 레이나가 골라준 거지 같은 옷들을 버리고 집안의 소품까지 모조리 정리하는 미사인데요. きりした 이제 레이나한테 휘둘리지 않아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돼서 그럴까요? 가만 생각해보니 자꾸만 와타루랑 엮이는 게 이상해요. よかったら私に近づいてくる人がまともな人間なわけがない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자기한테 접근하는 사람은 꽤 높은 확률의 쓰레기라는 엄청난 결론에 도달하는 미사인데요. 아직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こんな御曹司が私なんかに興味持つはずない 와타루 또한 만만치 않죠. 미사가 옷을 사러 간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스카프 안 어울린다고 해서 혹시 옷을 사러 가는 건가 상상을 해버리죠. 심지어 그 스카프를 버렸대요. あのスカーフは捨てましたい申し訳ありません。えいえ部長のせいでは 그래서 사과의 의미로 새 스카프를 사준다고 합니다. 금수저가 혹시 수십만 원짜리 선물을 할까봐 조마조마한데 의외로 가성비 좋은 중고 옷가게로 들어가는 와타루였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미사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는데요. 한국판하고는 조금 다른 전개를 보입니다. 동창회에 멋있게 등장하는 장면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엔 지역과 희원의 도움이 있었죠. 하지만 일본판에서는 이 둘은 동기부여만 할 뿐 옷과 메이크업 등을 미사 본인 돈으로 합니다. 稼いだお金は自分が使うためにあるんです 저는 일본판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물 같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된 미사가 큰 돈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능력으로 변신한다면 본인의 결심과 결이 좀 틀리게 되는 거니까요. 짠순이라 결혼을 해준다는 토모야한테 하는 첫 번째 복수는 열심히 번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단지 결과물을 본다면 舞台は整った 한국과 일본의 미의 기준이 좀 다른가 보죠. 한국판은 화사하게 바뀐 모습이었다면 일본판은 성숙하고 무게감 있게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자신 있는 모습으로 동창회에 온 미사는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야, 니들 왜 나 괴롭혔어? 듣게 된 대답은 어이가 없었죠. 타나베 유토가 레이나를 좋아하니까 미사가 레이나를 괴롭혔다. 무시하고 인터넷에 욕쓰고 교과서도 버렸다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왕자님처럼 등장한 타나베 유토. 俺が江坂さんを好きになったことなんてこれまでの人生で一度もない 인생에 단 한 번도 레이나를 좋아한 적이 없다고 동창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줍니다. 그리고 미사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레이나한테 하죠. 平気で相手を傷つける友達ならいらない 너 같은 친구는 이제 필요 없다. 앞으로 너보다 좋은 친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아이고 잘했다. 시원하다. 동창의 복수시는 한국 버전과 일본 버전 다 좋은데요. 취향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했는데 미사는 비를 쫄딱 맞고 혼자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또다시 나타나는 와타루. 미사는 와타루 같은 남자가 자신을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 멀리 희미하게 나타나는 장면을 썼고 잠시 후에 미사 바로 앞까지 온 와타루는 선명했습니다. 앞으로 미사 인생에 큰 의미를 차지할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なんでどこにでも現れるんですかストーカーでも御曹司でもありませんが、あなたに傘を差すくらいはできます。
금수저는 아니지만 너에게 우산 정도는 씌워줄 수 있다는 명대사를 날리는 와타루의 모습과 이제는 와타루를 노리는 레이나의 모습을 보여주며 2화는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미사와 와타루의 썸 그리고 레이나의 질투까지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3화는 또 어떤 재미가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시청 소감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저는 방구석 텔러였습니다.